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 지구본 연구소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오후치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진서 에디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여행을 다녀오신 듯한 분위기인데. 아, 예, 원래 그 오호츠크 해를 다녀와서요. 정말요? 네네. 우리 그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오후치크 해. 오호츠크 기단 있고 그 오호츠크 해를 다녀왔는데요. 오. 그 얘기도 드리고 싶었지만 오늘은 좀 잠시 미루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모자는 뭔가요? 아, 저희가 그 오호츠크 해 다녀온 기념으로 네, 깊은 바다 색깔의 여행용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색깔이 바다 색깔인가요? 네네, 되게 깊고 이게 그 짙은 파란색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녀오신 이야기도 이 오후치크 리포트에 보면 나와 있나요? 아니 오호츠크 리포트는 아직 안 올라와 있고, 네, 예. 그건 다음번에 지구본에서. 네네, 다음번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자관 이 세상 돌아가는 국제적인 소식에 대해서 우리 에디터님의 또 심도 있는 셀렉션 그리고 이제 해설 이런 거 보시고 싶으시면 오후치크 딱 치시면 나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눌러서 이메일만 집어넣으시면 매일이죠? 뉴스레터는 월수금 오후에 나갑니다. 네, 네네. 오후에 체크하는 뉴스레터에서 오후치크고요. 네. 예. 모자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소식을 또 준비를 해주셨죠? 네. 네. 사실 약간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중요한 소식이라서 언급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네. 머스크와 트럼프의 결별 이야기입니다. 이제 브로맨스의 뭐 파탄, 파경, 네. 네. 이런 이야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보면? 뭐 이미 많이 아실 것 같지만 한번 그 타임라인을 한번 살짝 보면서 타임라인으로 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네네. 맥락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좀 정리해보는 그런 자리다. 예. 네. 다 잘 아시겠지만 둘이 사이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네, 심각하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I love Donald Trump as much as a straight man can love another man. 말 그대로 이건 찐 브로맨스인데요, 보면.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동성연애까지는 아니지만 예. 이성연애자로서 사랑할 수 있는 만큼 트럼프를 사랑합니다. 라고까지 했었는데 이게 올해 2월이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막 취임하고 나서. 네. 예. 그리고 3월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도 머스크를 굉장히 많이 띄워줬고 가족 모임에도 데려가고. 맞아요. 네. 그리고 세어보니까 평균 주당 4회씩 그 트루스 소셜에서 머스크를 언급을 했대요. 그러다가 4월부터 갑자기 언급이 사라집니다. 이미 4월부터 조짐이 나타났었군요. 네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멍든 얼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정도 멍이 드는 것도 쉽지 않은 거고 네. 멍이 들었으면 솔직한 얘기로 안 나오고 싶을 텐데 네. 저렇게 보여주는 건 오히려 보란 듯이 나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네. 아들이 그랬다. 아들한테 맞았다라고 뭐 얘기는 했는데 네. 그걸 믿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저렇게 맞으려고 그러면 이 왼손잡이한테 맞습니다. 맞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백악관의 왼손잡이가 누구냐 이런 거 색출하기도 하고 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뭐 그 스티븐 밀러가 그렇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요. 저 용의자들이 좀 추려졌군요. 보면. 네, 왼손잡이로 펜을 왼손에 잡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진짜 찾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월 1일에요. 이미 도지를 떠나기로 한 다음에 머스크가 CBS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기분이 안 좋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좀 표현을 했어요. 예. 내가 지금 되게 난처한 상황에 있다. 내가 이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이 정권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신타. 내가 모든 걸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또 얘기할 수는 없다. 약간 이런 좀 애매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표현이죠. 네. 뭔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이제 그 6월 5일이고요. 목요일 미국 시간으로. 네. 갑자기 뭐 미안한데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BBB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그렇죠. 그 크고 위대한. 크고 위대한 Big, Beautiful Bill. 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그 만족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싸웠는지만 쭉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처음 이제 발단은 목요일 아침에 머스크가 리트윗을 하나 했습니다. 저는 이제 트위터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X가 발음이 어려우니까. 발음이 좀 어렵죠. 네, 뭐 머스크가 X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그걸 꼭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트위터가 편해요, 저도. 네네. 이제 그 바빌론 B라고 이거는 약간 풍자 사이트예요. 풍자 계정인데 재밌는 코미디처럼 이제 정치를 풍자하는 계정인데 여기서 이제 의회가 법안을 통과하지 않아서 나라의 파괴가 늦춰졌다는 걸로 약간 비과서에 이제 올렸어요. 근데 머스크가 그걸 이제 리트윗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킬 더 빌 이제 그 법안을 죽여라 이제 영화 킬빌에 빗대서 이런 걸 또 올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약간 조롱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네. 네.
트럼프가 예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이제 옮겨서 예. 자기가 이렇게 현명한 말씀을 했던 분이라고 왜 이제 이런 이제 그 비꼬기 시작했죠. 예.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그 캘리포니아에 어떤 그 고속 전철을 까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너무 진전도 없고 돈을 많이 먹으니까 트럼프가 이제 중단을 하고 했는데 그거를 또 이제 퍼올리면서 이렇게 현명했던 분이 왜 이렇게 네. 돌려가기의 달인이시군요. 보면. 이렇게 몇 개를 올리니까 이제 네. 점심 때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독일 총리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맞아요. 총리에 대한 질문은 거의 안 하고 기자들이 이제 머스크의 그 트윗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네. 그랬더니 트럼프도 이거를 마치 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되게 네. 자연스럽게 나는 요즘 일론한테 굉장히 실망했다. 그리고 그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놀랐다. 자기도 그 법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예. 왜 모르는 사람처럼 이러느냐. 한때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게 좀 차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예. 그랬더니 또 그거를 보고 있었나 봐요.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지 머스크가 또 트윗을 올립니다. 점심 때 거짓말이다. 나는 그 법안에 대해서 본 적도 없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들조차도 네. 그걸 읽지도 않고 지금 트럼프가 하라 그래가지고 통과를 시켰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한판 붙어보자. 예, 이게 그 한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새벽. 이었으니까요. 네. 저는 깨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장난인가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이게 너무 재밌게 세계의 브로맨스 파경을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 전 세계가 좀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정부가 자기 정권이 지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삭제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일론이 지금 화를 내는 거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그걸 보고 일론 머스크가 더 화가 나서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그런 적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당신들이 지금 선거에서 이긴 거는 나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되게 세게 덧붙입니다. Such ingratitude. 그러니까 이 gratitude가 이제 감사라는 뜻이니까 감사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한테 이제 아주 대놓고 이제. 네.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도 계속 이제 그 트루스 소셜에 자기 그 SNS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역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EV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다음에 미쳤다. 지금 일론이 고 크레이지가 이제 미쳐간다는 뜻이니까 지금 뭔가 정신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꾸 덤비면 일론의 회사한테 주던 여러 가지 정부의 그 보조금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보조금과 계약을 다 끊어버리겠다. 그게 제일 쉬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이것도 협박이죠. 서로 지금 이제 자존심 그렇죠. 싸움 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일론 머스크가 또 토를 답니다. 거짓말하고 있다. 또 거짓말하네. 그런 다음에 이제는 또 방향을 좀 바꿔서 지금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지금 갈라먹고 있는데 제3당이 필요한 것 같다. 이거는 뭐 아주 폭탄을 그냥 던지는. 네, 내가 만들겠다는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면서 그렇죠. 실시간 투표를 붙입니다. 트위터에서. 이러면은 뭐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네. 심지어 저도 투표를 했어요. 미국 사람만 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순식간에 수백만 명이 투표를 했고요. 80%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 창당하나요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다른 트윗들은 다 지웠어요. 근데 이것만 안 지웠습니다. 아직까지도 남아 있나요? 네, 이 트윗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마음이 있긴 있는 마음이 모양이에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보면.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트럼프가 그 앱스테인 파일에 있다, 이름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지금 밝히지 않는 거다. Have a nice day.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한테는 미국 정치인들이나 유명 인사한테는 저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게 거의 뭐 공포스러운 단어지 않습니까? 보면 네. 소아 성애자랑 같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치명타. 네. 예. 근데 거기에 지금 있었다. 네. 예, 실제로 이제 사진 같이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은 많이 돌고 있는데 네. 그냥 뭐 사진만 찍은 건지 뭐 얼마나 같이 놀았는지 그렇죠. 원체 뭐 네트워크가 좋았던 사람이니까. 네. 네. 어쨌든 그 조롱으로 또 Have a nice day 하라면서 이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탄핵 얘기도 이제 합니다. 그렇죠. 어떤 다른 사람이 트럼프는 탄핵돼야 되고 JD 그렇죠. 벤스가 맡아야 된다고 했더니 예스. 이러는 와중에 테슬라 주가는 폭풍 하락. 폭락이죠. 네,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불안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헛단 짓 한다라고 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보면은. 네. 정말 실시간으로 하루 사이에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고요. 그런 와중에 또 한마디 던진 분이 계신데 이분은 누구신가요? 보면? 이분은 애슐리 생클레어라고 가장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의 아이를 낳았다고 이제 나온 분입니다. 올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어요. 올해 2월. 예. 네, 그때 갑자기 이제 내가 일론 머스크의 13번째 아이를 낳았노라 하면서 왜 하필 발렌타인데이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네. 그날 자기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딴 여자랑 있었을 거다. 그래서 뭔가 이제 질투를 해서 그날 터트린 걸 거다라는 이제 그 추측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분이 이 소동을 지켜보면서
헤이 트럼프, 브레이크업 결별하는데 그 조언이 필요하면 나한테 물어봐. 내가 잘 아니까. 이렇게 또 거의 뭐 아침 막장 드라마 수준에 네, 유머들이 넘치는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몰랐어요 보면은. 그런 이제 그 해프닝이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약간씩 이제 주변에서 말리기 시작했는지 그 좀 수습을 하기 시작하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제가 다 보여드린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더 많은 뭔가 소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사에 제공하던 그 우주선 드래곤 캡슐을 네, 중단하겠다고 확 질렀는데 옆에서 말리니까 뭐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 오케이. 그거 하면은 저 ISS에 있는 저 우주인들 다 지금 고화됩니다. 이거는 거의 뭐 전 미국 시민을 적으로 돌리는 그렇죠. 그런 결과가 되니까 여기서 물러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이분도 기자분인데 기자분이 이제 트럼프하고 전화를 했더니 트럼프가 보기에 머스크가 지금 정신이 좀 이상한 거고 뭐 그거는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인정하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머스크랑 뭐 적극적으로 화해하고 이럴 생각도 없고 나는 그냥 별 관심이 없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머스크가 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머스크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화해의 손짓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네. BBB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고요. 더 이상 안 하고. 네. 요즘 가장 화두는 아무래도 LA 폭동이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편을 드는 트윗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제 꼬리를 상당히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이제 한번 화풀이를 다 했으니까 좀 이제 화가 풀렸는지 아니면 뭐 정신 차린 건지. 이렇게 보면 저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그 머스크의 주장은 다시 정리해 보면 그날 너무 많은 트윗을 올리긴 했는데 한번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트럼프가 이제 그 BBB를 통해서 너무 재정 적자를 늘리려고 한다. 그렇죠. BBB가 대규모 감세, 연구 감세를 이제 그 법으로 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가 돈 아끼려고 엄청 노력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왜 이러느냐라고 이제 머스크가 그거를 이제 테마로 삼는 거고요.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은 거기 이제 부속으로 딸려 나오는 것들인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마울 줄 모른다. 뭐 앱스테인. 그다음에 제3당이 필요하다. 560만 명이나 참가를 했습니까? 저 선거에는. 네. 저까지 했으니까. 네, 이런 얘기를 이제 머스크가 주장한 거고. 또 트럼프는 또 그 주장을 정리해 보면 나는 저런 사람 많이 겪어봤다. 나랑 싸우고 앙심 품고 나간 사람이 한둘이냐.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지금 우울증 약을 장기 복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머스크가 약간 조울증 증세가 있는 거 아니냐. 케타민을 많이 먹으면 약간 좀 조증으로 변하는 모양이죠. 뭐 저도 잘은 뭐 의사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게 하루 종일 계속 트윗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옆에서 말릴만 한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거는 뭐 어디 숨어서 했거나 어떤 뭔가 좀 말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전기차 보조금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일론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대통령은 나고 BBB는 정말 필요하고 뷰티풀한 법안이다.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BBB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렇죠. 엄청 두껍습니다. 네, 뭐 1000페이지 넘어가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머스크가 이제 핵심으로 삼는 그 안건은 크게 세 가지인데 감세 법안인데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 그다음에 상속세 면제 한도를 높이는 것. 그다음에 연방 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세도 이제 그 주에 내고 연방에 내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연방에 내는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또 한도를 좀 높여준다. 4만 달러까지 올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네요. 보면.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가장 혜택이 되는지 생각해 보면 소득 상위 20% 정도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슈퍼리치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거는 뭐 이미 이제 저 한도를 훌쩍 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관없고 흔히 말하는 이제 중상층, 뭐 어퍼 미들 클래스, 뭐 이 정도 분들이 이제 혜택을 주로 받을 것 같은.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트럼프 친구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트럼프 친구를 보면 슈퍼리치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슈퍼리치는 뭐 1조 막 10조 이렇게 가진 분들은 별로 친구가 없고 트럼프 친구라고 하면 보통 그 플로리다 그 동네에서 같이 저택을 짓고 살면서 요트 타고 골프 치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 한 재산으로 치면 뭐 100억에서 1000억 이 정도 사이 분들이라고 이제 보통 상상이 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안이 상당히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층들이 또 그런 분들이 많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반면에 머스크 같은 슈퍼리치는 이건 자기한테 전혀 혜택이 없고, 뭐 상관도 없고,
자기는 또 그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하니까 또 예.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제 10년간 이제 2조 4천억 달러가 부채가 네. 늘어난다. 네. 일론 머스크가 고생해서 지금 1,750억 달러인가 줄여놓고 지금 나왔는데. 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의회 조사국인가요? 네네. 거기서 이제 발표한 결과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아마 안 믿을 것 같아요. 네. 자기는 자기의 그 겉필링을 뭐 직감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 이거 한다고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것 같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낙수 효과 같은 게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 감세 법안에 대해서는 상관 미국 재정을 걱정하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이건 좀 과하다라고 네. 하지만 또 트럼프가 또 밀어붙이다 보니까 여러 네. 가지로 지금 난처한 상황이 있는데 여기 일론 머스크가 참전하면서 갑자기 네. 브로맨스의 결별로 이제 네. 판이 바뀌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보면. 맞습니다. 뭐 트럼프 편을 한번 들자면 예. 감세를 해준다고 그 슈퍼리치들이 돈을 더 쓰지는 않지만 네. 애매한 부자들은 더 쓸 수도 있잖아요. 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네. 예. 그 편을 들자면 편을 들자면. 네, 트럼프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또 하나 좀 제가 생각한 거는 트럼프가 그 국가 재정에 정말로 그 진심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다. 네, 사실 미국 재정 적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정확한 2조 달러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연간 한 2조 달러 육박하는 정도의 매년 재정 적자를 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걸 막으려면 세금을 더 걷고 네. 지출을 줄이고 네. 이렇게 해서 줄여야 되는데 BBB를 하게 되면은 결국 세금 들어오는 것만 더 줄어든다라는 네, 게 이제 고민인데. 네. 빚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고 예. 그러면 이제 달러의 가치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10년 만기 미국 국채 같은 경우도 막 5%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네. 그런데 트럼프는 항상 이 달러 가치에 대해서 계속 태도가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어떨 네. 때는 강달러. 강달러, 어떨 때는 또 약달러. 약달러. 네, 생산성이 중요하다, 뭐 경쟁력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 집안은 다 지금 가상화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다. 예. 어. 아들 때에 가면 예. 달러 대신에 가상화폐 세상이 되는 것도 미리 가정을 하고 준비를 해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가업으로서 요즘에 열심히 추진하고 있죠. 보면. 네,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부터는 좀 약달러를 선호하는, 그래서 미국 대통령치고는 상당히 독특해서 이 재무 관계자들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던 뭐 그런 대통령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니까 뭐 기업인 너는 상관하지 마라. 네, 네. 이건 나라 일이지 머스크 넌 상관할 거 아니고. 아니 나라를 뭐 공동으로 잘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백악관에 이제 데려왔는데 네. 저렇게 말하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전 또 그 머스크가 네. 왜 그렇게 하루에 트윗을 많이 쏟아내면서 강력하게 들이받았는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 내재적 접근을 해보셨군요. 네, 그 감정이입을 해봤습니다. 감정이입. 네. 첫 어떤가요, 번째는 그건? 진짜로 나라가 걱정돼서 그렇다. 진짜. 네, 진짜로 그럴 수 있죠. 내가 도저히 해보니까 야, 이 나라 이러다 정말 망할 것 같아. 네. 애국자가 됐다.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화성 가자. 네, 네. 그 차원에서 생각해서 정말 걱정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음. 두 번째는 트럼프 말대로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좀 오락가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 맥락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조금씩 수위를 높여가면서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싸웠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이니까 뭔가 좀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세 번째는 현피. 현피라고 하면 이제 그 현장에서 정말 네, 이제 현실 P2P의 예. 이제 줄임말로. 그렇죠. 네. 누군가 트럼프 부하와 정말로 치고받고 싸운 것 같다. 그때부터 이제 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네. 막 쏟아내기 시작했다. 네. 그런 론도 있고 실제로 그 뭐 베센트인가요? 한번 이렇게 뭐 몸으로 부닥친 적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트라우마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트라우마? 이거는 또 어떤 얘기인가요? 그 일론 머스크가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아버지가 부자이긴 한데 성격이 굉장히 이제 좀 와일드하셔서 그렇죠. 네, 와일드하셔서 뭐 가정 폭력도 많이 하고 그 집안이 좀 그래요. 예, 할아버지도 되게 독특하셨고 보면은 예. 네, 이렇게 생기셨더라고요. 네, 요즘 터프하시네. 모습인데 그래서 머스크가 10살 때 이제 이혼했다고 부모님 이혼해서 이제 따로 살다가 같이 살다가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굉장히 자기 아버지한테 테리블 휴먼 비잉 굉장히 끔찍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감정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타인의 심리를 막 이렇게 제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분석하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예. 워낙 유명한 분이고. 아니 그러니까 네. 한번 이제 뭐 그만큼의 또 무게를 또 감당하셔야 될 분이니까 예. 저희로서는 한번 또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전기도 나와 있고 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론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번 이제 어릴 때 학대를 받고 버림을 받았던 입장에서 새로 이제 트럼프라는 새로 아버지에 해당하는 그런
좋은 관계,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만났는데, 관계를 만났는데, 네, 만나서 실제로 가족처럼 뭐 가족 사진도 찍고 그렇죠. 이렇게 잘 지냈는데 뭔가 좀 트러블이 좀 생기는 것 같으니까 과거의 상처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먼저 아예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이제 연인 내가, 관계도. 그렇죠. 내가 차이기 전에 찬다. 네, 뭐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보면은. 예. 딱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갑자기 또 일론 머스크가 되게 불쌍해지 보이는 또 이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아이고, 보면. 불쌍할 뿐은 아니고요. 뭐. 네, 아무튼 그런 예. 이제 그런 요인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예. 이 와중에 또 아버님은 지금 러시아에 가셨더라고요. 러시아에? 예, 러시아 가서 독특하시네. 그 푸틴 칭찬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예. 우리가 지금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예. 또 이 인터뷰 끝에 그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면서 예. 일론이 좀 너무 흥분한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또 이제 아들 편을 들어준 게 아니고 또 트럼프 편을 들어주는. 뭐 그러니까 흥분했지만 좀 괜찮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뭐 일론 머스크가 볼 때는 저 아버지 또 왜 저래 또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거 저기 제곱으로 화를 긁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드는데 보면은. 그리고 또 마지막 이론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에이? 왜 굳이? 왜냐하면 예. 그 실제로 싸운 다음에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요. 예. 그날 목요일은 엄청 폭락을 했었죠. 폭락을 했지만 예. 곧바로 또 거의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음. 어제까지. 지금 이 방송을 찍는 시점까지는 적어도. 네.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머스크랑 트럼프가 싸워서 멀어지는데 그게 테슬라라는 기업 관점에서 보면 꼭 악재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사실 테슬라부터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다 팽개쳐놓고 지금 백악관에 가서 엄한 네.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이 안 좋거든요. 맞습니다. 뭐 절대적인 시간 배분만 봐도 그렇고 그렇죠. 기업 이미지만 봐도 전기차 사는 사람들이 다 트럼프를 싫어하는데 원래 예. 성향상.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판매량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대판 싸우면 오히려 기업 이미지가 좋아질 수도 있다. 이거 약간 좀 오비락 같은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요? 보면 예전처럼 친해지긴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보복은 안 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잘 끝내겠구나. 그러면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더 기업에 집중할 수 있고 트럼프도 자존심 살리고 머스크도 자존심 살리고 서로에게 좋은 마치 둘이서 그 WWE 이 레슬링 한판 한 것 같은 그런 쇼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보면 또 그런데 사실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스페이스 X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미국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보고 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게 되게 많은데 네.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몰라요. 테슬라는 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생각해 보면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면 알겠죠. 지켜봐야겠죠 보면은. 예. 근데 당장 뭐 그 오늘 내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사업도 이제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벌써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네네. 뭐 우주 산업도 지금 하루 아침에 그걸 바꿀 수 있는 대체자가 없잖아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옵션이 없죠 지금. 네. 그래서 뭐 당장 사업에 큰 타격이 가는 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시간만이 이제 기업에 할애하니까 네네. 더 잘 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해프닝, 일회성 해프닝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저가 예전에 지구본 연구소에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들 사실 이 두 명이 오래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헤어지리라 생각을 했고 예. 또 저는 그때 말씀드리기를 헤어졌으면 좋겠다. 헤어져야 된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과 가장 돈 많은 사람 이 짝짝꿍이 되면 예. 이게 굉장히 설레가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그렇죠. 설레를 남기는 거잖아요. 네네. 정경유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싸우고 헤어지는 게 서로 갈 길 가는 게 오히려 건강한 미국을 위해서는 맞습니다. 낫다. 건강한 미국을 위해서 또 건강한 한국을 위해서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두 분도 솔직히 속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뭐 좋아는 하지만 너무 친해지면 우리에게도 안 좋고 미국에게도 안 좋고 네네. 네, 그런 약간 최소한의 도덕심은 있지 않았나 있지 하는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에디터님께서는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보면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명 다 좋아하기 때문에요. 네네. 네. 어쨌든 상당히 저는 그래도 이제 그 원래 일론 머스크한테 주어진 시간이 내년 7월 4일까지 네. 내년 미국 그 독립선언 250주년 하는 날까지 네. 사실은 저는 일론 머스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뭔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관점에서 미국 연방 정부를 좀 바꿔놓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 모습을 좀 보면서 가줘야 이게
누구든지 앞으로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개혁이라는 것은. 네. 그 다음에 또 있고 할 때 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앞으로 누가 미국 연방 정부를 개혁하겠다는 말하면 되게 희화화될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역사적으로 그 계속 커지는 정부를 개혁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축소한 사례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뭐 레이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것만 봐도 이제 클린턴 대통령도 줄여보겠다라고 네. 했는데 안 됐고. 네. 네. 거의 뭐 전쟁이나 뭐 혁명이나 뭐 이런 게 터지지 않는 한에는 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각 지역마다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점점 방만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엔트로피 법칙 같은 거 아닌가. 아무리 일론 머스크라도 그거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좀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약간 좀 좌절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그래도 뭔가 네.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론 머스크까지 안 되면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경향에는 저항할 수 없는 건가라는 좌절감이 사실 좀 들었거든요. 보면. 네, 네. 그 2030년대 중반까지 가면 이제 미국 부채가 정부 부채가 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커질 사실 가능성이 지금도 높다고 해서요. GDP는 27조 달러인데 국채 잔액은 뭐 35조 달러 네. 뭐 이런 상황이니까 네, 지금도 사실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네. 그래서 한 몇 년만 더 있으면 정말 이제 앞으로 이 달러와 미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그림이 더 잘 그려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되게 상징적인 사건으로 우리 에이트님은 이제 보시는 거죠, 보면은. 네, 맞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옛날 영국 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영국 영국 제국 쇠망사라는 이제 이런 옛날 책 어떻게 책을 이제 버리려고 정리하다 보니까 예. 예. 이거 2000년대 초반쯤에 봤던 책을 다시 보는데 되게 네. 놀랐어요. 그 책을 보면 제국이 약간 이렇게 자기의 위상을 잃어가는 걸 느낄 때 나오는 이야기가 공정, 네, 상호, 네, 우리만 왜 손해 보느냐? 네,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힘을 축소를 시켜서 내 주변으로 모아서 이 위기를 탈출하고 싶은 네, 그게 이제 영국에 보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이야기더라고요. 네, 근데 묘하게 지금 딱 트럼프가 하는 일이 네, 비슷하단 말이죠,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오버되는 힘을 오버 스트레치 된 거를 들여와 가지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겠다라는 건데 그 결과는 결국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1차 세계대전 맞닥뜨리면서 이제 나락으로 가는 이제 네. 그 선택을 했는데 갑자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미국이란 나라의 잠재력에는 굉장히 강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달러와는 별개로 미국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자원과 네. 또 근면한 국민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면한 국민성인데 왜 제조업은 안 되죠? 그건 이제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예, 예. 굳이 제조를 안 해도 된다. 달러를 팔면 되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버텼던 건데 네. 그런 체질을 좀 개선하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서 부채가 폭발해서 뭔가 커다란 한바탕 판이 엎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 금융 측면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이제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을 보면 처음에 이제 부스터까지 옆에 붙어 있다가 네.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가속을 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부스터 역할을 하고 네. 이제 떨어져 나갔다라고 이제 보면은 이제 긍정론. 네, 맞습니다. 이고 아니면 가장 핵심 내부 계층에서 우당탕탕 네. 하면서 이게 균열이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부정론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이거에 대한 답은 시간이 이제 보여주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사실 뭐 미국 대통령이야 4년에 한 번씩 8년에 한 번씩 갈리는 거고 예. 머스크 같은 사람은 정말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한 그런 혁신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더 그쪽에 집중하는 게 혁신에 네. 집중하는 게 우리 전체 인류로 봐서도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은 중국의 공세에 맞서서 뭔가 제일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더라고요. 로봇도 네. 옵티머스 그러네요. 로봇이잖아요. 일론 네. 머스크도 옵티머스가 1등이야. 근데 내가 걱정하는 건 2등서부터 10등까지가 다 중국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금 자동차에서 벌어지는 모습이잖아요. 네. 테슬라가 세계 1위를 다투고 있지만 2등서부터 10등까지는 다 중국 차가.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무너지고 나면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걸 내놓을 수 있는 게 과연 뭐지?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네. 어떻든 일론 머스크가 잘 돼야 미국이 산다.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생겼다 뭔가 네. 그러면 그땐 정말로 좀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요.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했던 이제 세기의 브로맨스가 파경에 이르는 그 과정을 한번 타임라인 순서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에디터님의 또 내재적인 접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자기의 역량을 10분 발휘하는 또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자,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또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에디터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서도 오호츠크 앞으로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서 더 빠른 세계 정보를 정확하게 지켜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나와주신 에디터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